네, 현재 시각 코스닥 시장이 3%까지 급락하면서 지금 마감을 향해 가면서도 여전히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시장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CES 기대감은 유효한지 오늘 CES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계 최대 IT 전시 CES 이제 보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직접 참가 예정인 취재 기자 그리고 애널리스트와 함께 CES 미리 만나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산업부 정재용 기자 자리해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정 기자, 이 팬데믹 이후 축소됐던 CES 이제 정상화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규모 또한은 기존보다 50%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CES 전시장은 안 그래도 넓기로 엄청 유명한데 보니까 축구장에 한 31개 정도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7만 평 정도 전시장 규모가 되는데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좀 더 이제 보강을 해가지고 규모를 50% 정도 키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이제 전자제품 박람회지만 몇 년 전부터 이제 전 세계 유수의 자동차, IT, 가전제품 업체들이 모두가 참가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종합 IT 쇼라고 봐도 좀 무방해졌죠. 현지 시간으로 이제 내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시차가 이제 17시간 정도 나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한 6일 정도면 이제 CES의 어떤 새로운 소식들이 한국에도 좀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조 연설자를 좀 보면은 그 해에 어떤 테마가 좀 주목을 받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내년 기조 연설에는 이제 리사수 AMD CEO가 기조 연설자로 나섰고 또 올리버 집세 BMW 회장 그리고 존 메이, 존 디어의 회장이 기조 연설자로 나섭니다. 네, 보니까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 농기계 업체의 대표 이제 연설이 준비되어 있는 거 보면 가전보다는 내년에도 자율주행, 이런 자동차, 미래차가 주요 주제 중 하나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리사수 AMD CEO는 이제 고성능 컴퓨팅이 미치는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올리버 집세 BMW 회장은 이제 가상현실이 접목된 디지털 드라이빙의 미래를 이제 보여줄 예정입니다. 또 존 디어는 좀 국내에서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경제지 이제 포춘이 선정한 미국 500대 기업 가운데 98위에 위치한 회사입니다. 자율주행 트랙터 기술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농기계의 어떤 테슬라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역시 중장비 농기계가 혁신이 가져오는 어떤 인류 식량난 해소에 대해서 좀 연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은 주요 주제를 좀 메타버스와 오토모티브, 자율주행이죠. 그리고 프리미엄,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래 이제 CES에 중국 기업들이 수년 전부터 많이 참가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미중 갈등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이것이 유지가 되면서 그 하이어리나 샤오미 같은 대형 업체들은 좀 참가를 안 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중국은 이제 최근까지도 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많이 유지를 해오다 최근에서야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시장보다는 내수 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이번 CES에서는 중국 기업들은 좀 주목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면에 이제 미국 IT 기업들은 이제 코로나가 해소가 되면서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같이 이런 IT 기업들이 대거로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취재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좀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 미래차나 이 자율주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이번에 CES 주목할 부분이나 눈여겨봐야 할 부분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 특히 저도 이제 CES가 얼마 이제 곧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이미 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키노트 같은 걸 저희가 시청을 지금 할 수 있거든요. 예. 당연히 이제 이번 CES는 메타버스가 특히 많은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웹 3.0이라고 해서 맞춤형 인터넷이라고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좀 개인만의 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쪽도 키노트에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도 관심이 있고요. 여기에 또 이번에는 한국 기업들도 또 삼성, LG도 그렇고 다 이제 참여할 거고 또 중국 기업 중에서는 키노트 하는 데가 이제 TV 회사들은 역시 가전 박람회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이센스 그리고 TCL 이런 기업들은 키노트에 참석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번 CES는 메타버스 웹 3.0에 기존에도 많았던 모빌리티 여기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련된 의료기기든 아니면 AI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를 진단을 하는데 AI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좀 사전 테스트 이런 것들 하는 좀 다양한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구색 면에서는 되게 다양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센터장님께서도 메타버스를 가장 먼저 언급을 네. 해주셨잖아요. 지금 뭐 구글, MS를 비롯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CES에서 XR 기기,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우지 않을까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관련 XR 관련 주들도 탄력적으로 테마를 형성을 하면서 이미 좀 움직였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주들까지. 향후 메타버스 수혜 연초에 어느 정도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기술 이런 트렌드를 밝히는 박람회에서 뭐 어떤 화두가 돼서 주가가 오르는 건 일시적인 겁니다. 테마성이고 사실은 펀더멘탈로 보면 메타버스가 의미 있는 시장이 되려면 아직도 많은, 특히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지금까지 나왔던 제품이 이제 사실 뭐 제일 대표적인 제품이 이제 오큘리스 제품인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확장이 안 됐고요. 네. 여전히 쓰고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내년에 CES에서 공개하는 제품은 아니지만 애플은 뭐 CES에서 제품 공개는 안 네. 합니다. 근데 애플의 XR 기기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 많이 들어가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올레도스라는 기술이 들어가서 해상도가 일반 스마트폰의 10배가 더 넘습니다. 4000 ppi 정도. 그리고 애플의 M2 칩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시장들은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애플이 처음에 스마트폰 그다음에 우리 아이팟 터치를 할 때 터치라는 사용자 경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터치하잖아요. 네. 아마 이제 이번에 나오는 제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눈빛으로 사용자 경험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만 내년에 그 시장의 파이는 되게 제한적이고 100만 대 언더일 것 같고, 그렇지만 2년 단위로 제품이 바뀔 거고요. 그래서 2027년 정도 되면 상당히 이제 좀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애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어팟을 만드니까 삼성이 갤럭시 버드를 만드는 것처럼 새로운 XR 기기가 사용자 경험을 높여주면 경쟁 회사들도 또 같이 만들 거고, 그러면 국내 서프라이 체인한테는 상당히 지금 보면 스마트폰 PC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우리 국내 전자부품 회사들이 좀 새로운 성장에 대한 갈증이 큰데, XR 기기가 내년은 아니더라도 향후 5년 뒤에 새로운 이제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상당히 좋은 수요의 단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뭐 결국에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년 CES 보면은 170여 개국 2,800여 개 기업 참여한다고 알려졌는데, 정 기자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자율주행, 뭐 미래차를 이야기했잖아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좀 두드러진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니까 또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또 참여를 안 한다고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하나를 띄워주시면은 전장 관련 이제 CES에서 전시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현대차와 지금 나오네요. 지금 저기서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네. 빨간 걸로 표시해 놓은 게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게 뭐 퀄컴도 있고 모비라이도 있는데 좀 LG 이노텍이 저 오른쪽 편에 이제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좀 규모는 작아 보이지만 올해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단독과 원래 이제 CES에서 B2B 비즈니스 미팅 같은 것만 했는데 올해 이제 오픈으로 퍼블릭으로 공개를 한다는데 좀 주요할 것 같고요. 또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도 참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꽤 오래 지속됐던 전장 산업이 이제 3분기부터 LG 이노텍도 약간 흑자를 낸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 이제 지금 카메라 솔루션에서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는 연간 1조 원대 영업이익이 점쳐지는데, 이것을 이제 스마트 카메라 모듈처럼 좀 앞으로 전장 산업을 키우겠다는 거고요. LG 이노텍은 이제 운전자 보조용 센서를 비롯해서 자동차 실내 뭐 레이더 센서, 라이다 모듈 같은 것들을 이제 신제품으로 전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모비스도 이제 PBV라고 해가지고 목적 기반 모빌리티, 뭐 자율주행 이런 차들이죠. 이런 것에 들어가는 어떤 기술들을 좀 CES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가 말한 것처럼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년에는 현대와 기아차가 참여를 하지 않는데요. 그것에 대한 이유는 이미 뭐 현대차와 기아는 경련으로 이렇게 CES에 참여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내년에 사실 보여줄 게 좀 없고, 또 월드컵 기간에 좀 많은 스폰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내년에는 참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좀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월드컵으로 마케팅 할 만큼 한 거군요. 네. 자, 지금 그러면 이제 삼성과 LG 쪽에서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확인을 해볼까요? CES에서 삼성전자, LG전자 정시장도 굉장히 크고 또 CES 혁신상도 그동안 많이 수상을 했다고 하는데, 두 기업의 이번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성과 LG는 뭐 70년대에 금성사로 이렇게 LG전자가 참가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좀 한 가지 팁을 좀 들어보면은 두 기업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 좀 네. CES의 전략이 약간 달라진다고 하는데, 물론 호황일 때는
굉장히 미래 한 10년 뒤에 신기술을 꿈 같은 신기술을 많이 보여주는데 불황일 때는 수익성을 어떻게든 방어하는 전략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전시를 꾸린다고 합니다. 이제 내년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이제 좀 프리미엄 전략, 그러니까 좀 이 프리미엄 쪽 제품군은 그래도 경기에 좀 영향을 덜 받는 요인이 조금 있어서요. 좀 이런 쪽에서 수요가 살아있는 시장을 좀 겨냥해서 프리미엄 제품을 좀 확대하는 데 주력할 것을 봅니다.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QD OLED 제품, 77인치 제품을 좀 공개할 것으로 보이고요. LG전자도 물론 가전 같은 것도 많이 강조를 하면서 OLED 라인업, 특히 시그니처라고 하는 이제 고가의 라인업을 좀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렇게 시장이 성숙하지 않은 아직까지 중형 OLED 시장에서는 그 OLED 제품군들이 아마 확대가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게이밍 모니터 이런 것들도 많이 출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도 이제 가전 사업에서 좀 적자를 겨우 면하고 있고 LG전자도 TV 적자를 이제 끊어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과 LG전자 모두 이건 프리미엄 전략으로 수익을 어떻게 방어하겠다는 것을 말할지 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CES 보면은 이제 여러 대기업들이 이제 참관을 하기도 하는데 또 작은 기업들, 중견 기업들, 혁신적인 기업들이 또 CES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또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뭐 앞서 이야기한 기업 말고 또 CES에서 좀 주목받는 제품이라든지 뭐 기업들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뭐 저도 한국 기업들도 좀 있지만 최근에 저희도 이제 사실 이제 참석 신청을 하다 보니까 메일이 계속 옵니다. 자기들 키노트에 꼭 참석해 달라 하면서 그렇게 메일도 오는데 그중에 눈여겨보는 게 브린스틱이라고 해서 우리 H현대랑 비슷하게 자율주행 요트하는 그런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또 뭐 자율주행 기술 중에 자율주행 트럭 같은 것도 많거든요. 예. 그런 것도 초청하는 메일도 저도 받았고 그다음에 현대기아가 이번에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을 10개 기업을 아마 이번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의 사내 벤처로서 아니면 사회 벤처로서 키운 기업들은 저는 되게 할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라스베가스 베네티안 홀에서 그 부스에 있으니까 혹시 가실 분들은 거기 가서 어떤 식의 뭐 제가 보니까 나이다 만드는 회사도 있고 되게 다양한 기업들이 아마 좀 새로운 또 어쨌든 비즈니스 기회를 좀 보여줄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도 저는 주목할 만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는 로봇 관련해서의 모멘텀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연초 CES가 이제 현대차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보여줬죠. 스팟을 네. 보여줬고요. 이번 CES도 보니까 로봇 기업들은 되게 많긴 합니다. 근데 특히 올 초만 하더라도 영국의 로봇 기업 중에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 되게 정말 사랑 같은 네네. 우리 영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번에도 그런 깜짝스러운 제품들을 공개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근데 사실 실익이 중요하고요. 네. 사실은 연초에 저도 CES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물류 배달 로봇 하는 뭐 키논이든 아니면 푸드 로보틱스든 중국의 뭐 식당 배달 로봇 뭐 이런 기업들은 뭐 이번에도 있을 건데 약간 좀 계속 같은 기업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신선도가 좀 떨어져서요. 예, 물류 로봇하고 또 배달 로봇은 또 최근 들어서 뭐 특히 배달 로봇은 수익성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중국 기업 키논이든 푸드든 좀 구조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조정할 때 그렇게 의미 있는 박람회 행사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좀 AI 쪽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싶어요. 뭐 최근에 뭐 AI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챗GPT 관련해 가지고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CES 쪽에서도 AI 관련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실 뭐 요즘 기업들은 전부 다 AI가 없으면 첨단이 아니지요. 다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고 클라우드 베이스로 자기만의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CES도 뭐 특별히 AI를 강조한다기보다는 그 각각의 약간 5가지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5가지 주제 중에서 조금은 추상적인 주제,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인간의 안보. 이건 되게 지속 가능한데, 근데 AI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안보가 어떻게 지켜지고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무역이 어떻게 하면 바뀌고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그런 포럼들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TS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AI 베이스드의 플랫폼을 갖고 있거나 테크놀로지를 어쨌든 개발하는 기업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속 가능성 장과 그다음에 인간의 안보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사실은 AI 기술이 접목된다는 걸 이번에 강조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경험들은 한번
뭐 체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서 XR 기기의 중장기적인 좀 모멘텀에 대한 기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투자 관점에서 CES에 그렇다면 단기 수혜와 중장기 수혜를 볼 수 있는 각각의 좀 전략을 보신다면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서. 사실 뭐 메타버스 뭐 이런 쪽은 뭐 단기적으로 또 관련 기업들이 좀 있잖아요. 뭐 당장 CES에 나오는 제품과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테마로 움직이는 좀. 테마로 본다면 뭐 우리가 대부분 말하는 게 애플의 XR 기기를 대부분 겨냥하고 있으니까 그 제품의 디스플레이는 뭐 외부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할 네. 거고 그다음에 올레도스 관련해서는 소니가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웨이퍼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TSMC 웨이퍼를 활용할 것 같고 그다음에 비상장 기업이 카메라를 공급하니까 그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TOF 센서는 LG 노텍이 공급을 하고 뭐 그리고 M2 칩은 또 애플이 공급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또 D램은 또 SK 하이닉스가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 기업들이 제가 봤을 때 한 70% 정도가 XR 기기 서플라이 체인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은 될 수 있지만 아직 출시도 안 했고 네. 그리고 메타버스 떴다고 해서 또 너무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건 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우, 솔직한 말씀, 예. 솔직한 분석해 주셨어요. 네. 네, 뭐 내년 1월에 이제 시작되는 CES 뭐 한 해의 그런 가전 트렌드를 지켜보는 만큼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 정재용 산업부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주식시장은 CES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관련주들 테마를 형성하면서 열심히 움직여줬죠. 또 CES 관련주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담교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2023 CES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행사보다 규모를 40%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CES에는 전 세계에서 약 2,500여 개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참여를 예고한 만큼 여러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미리 보는 CES 2023 관련 섹터와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메타버스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카테고리가 바로 웹 3.0과 메타버스인데요. SK증권과 다올투자증권은 이번 행사의 핵심 이슈는 메타버스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증권사는 메타버스 섹터 내에서도 나무가에 주목했습니다. 나무가는 3D TOF 카메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죠. 메리츠증권은 나무가가 현재 국내 전략 고객사와 VR과 AR 기기용 3D TOF 카메라를 단독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출시 시기는 미정이지만 내년 내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SK증권도 나무가를 CES 관심 종목으로 제시했습니다. 나무가는 지난달에 급격한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요. 현재는 약세장의 영향을 받아서 고점보다는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과 비교하면 주가가 무려 50%나 상승했습니다. 선익시스템도 메타버스 업종 내 관심이 뜨거웠던 종목이죠. 정부가 메타버스 사업 육성 계획을 밝힌 후 주가가 급등한 바 있는데요. 이번 달 초에 고점을 기록한 후 현재는 다소 횡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관련 섹터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XR입니다. 증권가는 메타버스 외에도 XR이 주력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올해 대형업체의 XR 신제품 출시가 대거 예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타와 소니, 애플 등이 XR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죠. 관련 기대감으로 XR 섹터 내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가 주목한 종목은 뉴프렉스입니다. 키움증권은 뉴프렉스가 XR 시장 확대의 최대 수혜업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단연 XR 하드웨어의 대장주라고 평가했습니다. 메타퀘스트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용 FCB를 단독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XR 기기당 동사 제품의 탑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미리 보는 CES 세 번째 섹터도 보겠습니다. CES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산업이죠. 바로 로봇입니다.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도 로봇 사업에 진출 의지를 밝히면서 로봇주에 훈풍이 불었는데요. 로봇 섹터 내에서도 주목을 받은 종목 중 하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최근 급락장에서도 대형주 대비 주가가 선방하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내년 기술력이 빛을 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협동 로봇 판매량 확대를 기반으로 빠르게 실적이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내년에는 북미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량을 확대할 것이며 해외 수출이 고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에는 약세장의 영향으로 주가가 다소 횡보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과 비교하면 주가가 약 38%나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ES 관련 네 번째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AI 인공지능입니다. AI 섹터 내에서도 관심이 뜨거웠던 종목은 솔트룩스인데요. 솔트룩스는 이번 CES에 참가하고 메타휴먼 기반 AI 서비스 플루닛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장에서 견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죠. 내년에는 유럽과 북미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솔트룩스의 자회사 플루닛은 CES 2023에서 혁신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솔트룩스가 실제 이번 CES에 참가한다고 밝혀지면서 관련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가도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 달 만에 무려 93%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CES 2023 관련 섹터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